말이 아니고. 공중전화 앞에서 다 그 삐삐 온 거 듣겠다고 다 음성담화로 온 거 듣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 이제 그럴 일 없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뭘 할 것이냐, 뭘 해야 되죠? 정적분을 해야 되죠. 정적분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개념을 따로 배우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69번으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약간 뭐 개념이 약간 애매하니까 여기가 어차피 테크닉을 익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미분을 정적분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이 윗끝과 아랫끝을 넣어서 어떻게 했죠? 뺐죠. 뺐죠. 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쉽냐면, 잘 보세요. 결론은 딱 하나밖에 배우는 게 없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부정적분을 할 거란 말이야. 개념이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거든. 요 안에가 fx라고 했을 때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윗끝이고 이게 아랫끝인데 윗끝을 넣어서 아랫끝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 뺀다. x 대신에 들어가는 거거든. x로 적분한다고 치면. 그럼 결론은 잘 봐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가 얘다. 이것만 기억하면 헷갈릴 게 없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지만 얘를 보고 있으면 돼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부정적분 하겠죠. 뭐 전개에서 부정적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곱한 거는 부정적분 할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전개에서 부정적분을 하는데 어차피 3하고 3을 집어넣어서 뺐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3하고 3을 집어넣어서 뺐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0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똑같은 값 집어넣어가지고 빼면 당연히 0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0이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 윗끝 아랫끝 똑같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빼면 0이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윗끝과 아랫끝을 바꿨어. 윗끝과 아랫끝을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를 만약에 봤어. 얘를 보면은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f 라지 f에서 f 라지 fp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윗끝과 아랫끝을 바꾸면. 그럼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다현아, 딱 보니까. 윗끝과 아랫끝을 바꾸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 얘랑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을 때 얘를 보는 것처럼 보면 되겠고, 얘를 보고 있으면 얘를 보는 것처럼 보면 이 둘은 윗끝과 아랫끝이 바뀌면 부호가 반대인 거야. 왜냐면 fb-fa인데 부호 반대가 되면 fa-fp가 된다. 나오죠. 그러니까 윗끝과 아랫끝 바꾸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얘를 볼 때 얘를 본다고 생각하면 모든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념도 아닌데 사실 뭐 테크닉이긴 하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그럴 때도 여기서 마찬가지야. 얘는 0이고 얘도 윗끝과 아랫끝을 바꿔요. 왜 바꾸냐? 보통 밑에가 작은 게 있고 위가 큰 게 있는 게 계산하기 편해서 바꿔요.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 플러스 바뀐다는 부 반대가 되니까. 윗끝 아랫끝 바꾸면. 그래서 얘를 전개해요. 전개하면 2차식인데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마이너스니까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
우리가 이걸 연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구하고, 마3을 대입해서 구한 다음에 뺍니다. 이게 연산인데.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침만 걷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 1, 마이너스 대입하면 플러스 1이죠. 여기서 마3을 대입한 걸 뺍니다. 마이너스 27, 마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 이렇게 뺐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3 집어넣고 빼면 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얘에서 하나당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3 넣어서 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집어넣고 빼는 게 아니라 항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빠를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세요. 어느 쪽이 어느 게 더 계산이 쉽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건 이렇게 없어지겠죠? 마일만 남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33이니까 플러스 33이 되니까 다 뭐가 된다? 32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재밌죠? 이게 계산이에요. 계산. 이런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겠죠, 다시. 연산이 좀 귀찮아요. 은근히 귀찮거든요. 해보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몇 번을 조금 해볼까 봤더니만, 저 안에 874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냥 연산이에요. fx가 1차 함수예요. 0부터 2까지 f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x-1의 제곱에 dx가 됩니다. 좌변은, 우변은 a배에다가 요 안에 거를 계산한 다음에 제곱해요. 그때 이제 a를 구하죠. 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이 끝과 아래 끝이 들어가면 상수값이 나와요,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온다고요? 상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수값인 거야? 상수를 제곱한 거야. 얘도 어떤 상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연산이에요. 당연히 뭐 얘를 적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전개를 하죠. 이렇게. 자, 앞부분의 정적분 문제는 다 무슨 문제냐? 하나가 노가다 문제. 다 노가다시잖아요. 그냥 노가다예요. 너무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3분의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c는 안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빼면 사라지기 때문에. 2하고 0이 되게 좋아요. 0은 되게 사랑합니다. 왜냐? 0은 다 0이거든요. 계산할 게 없어요. 그치, 수민아? 0 좋지 않니? 1보다 0보다 좋잖아. 2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8이니까 8, 4, 32, 4, 2, 8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은 2x-1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 2하고 0을 집어넣는 거죠. 2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2입니다. 2의 제곱이니까 4a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3분의 18을 빼게 되면 3분의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6이니까 6, 3, 18. 3분의 18을 빼 3분의 14인가요? 이게 3분의 14네요. A는 4로 나눠줘요. 2, 7, 6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좀 그지 같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단원에서 뭐를 시키냐면 정적분의 계산을 열심히 연습해서 실수하지 말아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을요 끝발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막 분수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게 은근히 이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봐요. 왜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나오는데 시간이 몇 분밖에 주지 않는다? 기말고사 시간은 50분밖에 안 주잖아요.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계산하다가 더 부족해요. 연산까지 늘려보세요. 답이 없어요. 아는 것도 못 풀고 나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정적분도 연습을 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너무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적분의 정의의 활용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최소가 되도록 최소가 되는 K값을 N K값을 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최소값은 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뭔 차이인지를 봐야 돼. 이렇게 윗끝과 아래끝에 숫자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어떤 상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상수값이 나와. 근데 여기 윗끝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X 자리에 K라는 문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당연히 다 뭐 숫자로 딱 돼 있어. 그럼 숫자 놓고 빼면 되는데 문자가 나오면 얘는 상수가 아니라 문자식이에요. K에 대한 문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을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 윗끝을 딱 보는 순간 문자가 나왔네. 함수처럼 봐야 돼. 약간 함수. K에 대한 함수처럼 보는 거지. K에 대한 함수. 근데 잘 봐. 얘를 부정적 분하게 되면 차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우리 다현아. 차수 올라가면 내려갈까? 부정적 분하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K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K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윗끝과 아래끝에 문자가 있으면 우린 얘를 어떻게 봐야 된다? 함수처럼 봐야 돼요. 함수. 숫자로만 적혀져 있으면 얘는 숫자예요. 진짜 어떤 상수값이에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지. 얘는 그냥 숫자야. 그냥 숫자. 그냥 상수. 그냥 계산값. 얘는 함수처럼 봐야 돼. 그래서 얘를 내가 부정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6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더하기 6x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k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k를 집어넣게 되면 x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윗끝과 아래끝에 숫자인지 문자인지가 엄청나게 이 정적분을 결정할 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제 뭐 이거 상수값이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제곱이면 4, 2, 8 마이너스 12 그래서 요게 어떤 게 나오냐면 2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는 2차 함수처럼 나와요. 뭐에 대한 2차 함수다? k에 대한 2차 함수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대칭축 다 알겠죠? 여러분들 모르나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b 아니에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사잖아. 마사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요게 k의 최소값이죠. 최소가 만드는 k값이죠. 요걸 m이라 이렇게 했어요. m은 마이너스입니다. 요걸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을 구하는 게 바로 정적분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얘를 뭐처럼 보고 있어야 돼? k에 대한 2차 함수로 봐야 된다는 거지. 재밌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보고 있지만 제가 이때는 숫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수처럼. 이때는 함수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적분을. 이런 숫자로 나오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문자 들어가는 문제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뭔가 응용시킬 때. 아닌가? 이거는 그냥 노가다잖아요. 얘 많이 나올 것 같아? 우리 다현은? 너무 심심하잖아. 이런 거 좋아한다.
문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니까 4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건 2분의 9니까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둘 어떻게 하겠냐? 더해?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인가요? 여기 이제 답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 너의 정체는 뭐냐? 위끝과 아래끝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상수일 것이냐? 함수일 것이냐? 누구한테 달려있다? 문자가 들어가냐? 문자가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걸 보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적분 개념을 알면요, 얘를 또 더 재밌게 풀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다가 계산 문제를 쭉 지나가가지고 페이지 137페이지에 879번에 상문제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결론은 A랑 뭐를 구해야 되죠? B를 구해야 되겠죠? 이때 가에서 첫 번째 조건을 줍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조건이죠? 자, 이거는 0분의 0꼴인데 뭐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물어본다면 뭐죠? 인수분해냐, 유리화 시키는 문제냐,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일까요? 인수분해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죠. 이게 X-로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다가 x 플러스 1분의 a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뭐야? 요게 f 프라임 1인 거고, 요게 1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인 거죠. 이게 마 3인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1이 몇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넘어가면 마 6이다 라고 준 겁니다. 미분계수 정의로 하나 준 거죠. 두 개만 주면 돼요. 왜냐면 미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두 번째, 나조건인데 0부터 1까지 fx, 그냥 대놓고 계산 문제죠. 이거는 이거 상문제가 맞아요? 상이지만 상 같지 않은 상 문제 아닌가? 요거. 자, 그럼 얘 이제 미분해서 집어넣어서 하나씩 뽑아낼게요. f'x는 2ax 더하기 b. 아, 그리고 부정적분 배우고 정적분 배우잖아? 그럼 참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분하라고 하면 적분하고 있고요. 적분하면 미분하는 애들이 꽤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거기 미분하라 했잖아. 근데 봐봐. 막 적분하고 있잖아. 내가 미분하라고 했잖아. 적분해요. 적분해서 막 써요. 아,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헷갈려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연습 덜 했던 애들이 이게 미분 적분 같이 나오잖아? 그럼 미분할 때 적분하고 적분할 때 미분하고 막 해가지고 실수해서 옵니다. 결론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그 짓을 해요. 진짜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마입니다.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이제 적분하는 거죠. 이거 ax 제곱 bx니까 적분하게 되면 3분의 a의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b의 x제곱에다가 1하고 0 들어가는 거니까 1만 넣으면 되죠?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7다. 얘랑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얘 2배 해요. b 없어요. 얘 2배 하면 3분의 2a 더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14. 빼요.
자, 2a에서 3분의 2a를 빼면 3분의 4a가 나옵니다. b는 없어지고 빼면 마육에서 3분의 숫자를 더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분의 4 a는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4가 돼서 fx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완전 노가다 문제죠.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어렵지가 않은데 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이게 문제야. 뭐의 문제다? 기말고사의 문제. 이게 기말고사의 문제야. 이게 그냥 뭐 계산 묻기 하다 보니까 시험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기말고사 끝났어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계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때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숙주 기말고사 때 애들이 이제 많이 망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분도 다 배웠잖아. 근데 적분도 다 나오잖아. 근데 미분하고 적분이 이렇게 다 계산이 이렇게 아주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잖아? 계산하다 끝나. 그리고 애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맨날 똑같아요. 선생님, 아는 문제도 다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면 느낌이 안 와요? 안 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를 연습을 많이 된다? 빠른 연산 속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이번 기말고사 때. 안 그러면 다 알아도 못 맞춰요. 아는 것도, 근데 제일 슬픈 게, 시험 볼 때 제일 슬픈 게 뭐야? 알고 있는 문제를 못 풀고 나올 때 슬프지 않나요? 모르는 문제를 못 풀는 게 왜 슬픕니까?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항상 발생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이번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현아? 계산 연습을 많이 해라. 실수도 자주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계산이 생각보다 중요한 파트예요. 계산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자. 열심히 연습하자. 그 계산을 아주 많이 하자. 학교에서 할 때도 계산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악착같이 연습하고 악착같이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한번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너 점수도 같이 넘어갑니다. 기말고사 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0부터 2까지. 자, 요 문제는 이제 적분 구간이 지금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적분을 뭐처럼 바라보면 좀 좋나 그랬냐면, 뭐처럼 바라보면 좋나겠냐? 우리 수민이 기억 좀 나냐? 이 적분을 시그마처럼 보세요. 시그마 성질랑 똑같아요. 왜냐면 적분이 시그마에 다 극한 보낸 거거든. 시그마 성질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 이게 봐봐. 이게 아래 끝, 위 끝 있잖아. 그게 뭐랑 똑같냐면 시그마부터 밑에 보면 시작점이랑 끝점 있잖아. 기억나지? 그 K가 1부터 뭐 이렇게 가잖아. 기억 안 나나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면 이게 합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상수배 열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2x 빼기 2x 제곱인 거고 합칠 수 있다고. 위가 아래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없어지고 2x 플러스 1만 남으면서 합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아요. 그냥 너는 시그마다 그런 거 보면 돼요. 이놈의 시그마 그런 거 보면 돼요. 그럼 계산 좀 쉬워지지 않았냐? 야, 이거를 각각 한 다음에 했다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0으로 끝나는 거. 너무 좋죠? 이게 쉬울 때. 그죠? 일부러 0을 만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4 더하기 2니까 답은 몇이 된다? 6이 된다. 합칠 수 있다. 특히, 뭐, 881번이 보세요. 881번처럼 분수가 나왔잖아요? 야, 여러분 분수함수 적분 못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럼 이걸 합치면 약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민아? 100% 약분되죠. 약분이 아니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여러분들 분수함수는요, 미적분에서만 배워요. 혹시 미적분 배웠어요? 그렇죠. 이거는 100% 합치면 어떻게 된다? 윗글 아래글 바뀌어서 합치면 100% 약분이 돼서 다항함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다항함수가 나온다. 너 확인만 해볼까요? 괜찮아 안 하더라도? 근데 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오는 겁니까? 자, 뒤에 뭐 t로 돼 있는데요. t로 돼 있는 것도 바꿀게요. x로. 문자 바꿀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윗끝 아래끝 바꾸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t 대신에 x로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를 t였냐 x였냐 아무 차이 없어요. 왜 아무 차이가 없죠? 이 끝 x 대신에 1 들어갈 거고 x 대신에 0 들어가면 똑같죠. 뭐 계산하면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란 따라란 x 제곱 더하기 1이죠? 이거 누가 봐도 약분되죠? 위에 분모 뭐로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하고 x 제곱만 그럼 궁금한 남겠죠?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분수함수가 나왔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100% 약분이 될 것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5%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산 노가다들이 많다 적다? 많다. 자, 884번은 또 최소값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재밌는 게 K 때문에 나왔거든? 왜냐면 X 대신엔 다 상수가 들어가니까 K만 남아서 또 K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우리 하나 2차 함수가 웬만하면 나오겠죠? 1차 함수는 최소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K라는 거를 안쪽에 넣어놨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884번. 그냥 대놓고 계산 문제예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K 대신에 꼭 넣어야 되잖아. 이번에 이제 X로 접근하면 X 대신에 숫자를 넣어야 되지 K라는 숫자를 넣으면 안 됩니다. X에만 넣으세요.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아요. 거의 판방입니다. 너가 시그마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끝과 아래 끝을 바꿔줍시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의 gx. 우리 잘 계산 잘 되고 있냐? 수민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x로 접근하는 거잖아. x를 제외한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해야 됩니다.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앞에 그 계산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애들이 잘 못해요. 처음 시켜보면 다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연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을 때리면 x만 적분하는 거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도 x 제곱되면서 내려오니까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의 x가 됩니다. 그래서 3과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연산 잘 되고 있나요? 이제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시켜보면 실수를 조금씩 한다, 친구들이. X만 문자로 보고 하는 거예요. K는 그냥 상수 취급, 개수 취급.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그마랑 비슷해. 시그마도 K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할 때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3하고 1을 다 전체 넣기보다는 그냥 3 집어넣고 3의 세제곱에서 1 집어넣어서 1의 세제곱을 빼요. 미리 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K 집어넣고 3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 뺀다? 1의 제곱을 미리 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넣고 빼는 경우도 많이 쓰고 중간중간에 어떤 게 더 간단할지 봐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써요. 연산 빠르게 하려고. 여기도 이제 3 빼기라면 여기 뭐 되겠냐?
K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3 빼기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2K제곱이 나오겠죠. 여기는 27에서 1 빼니까 26인가요? 빼면 몇이냐? 8인가? 8K. 여기는 곱하면 2K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지금 몇 차 함수 나왔다? K냐? 2차 함수 나왔죠. 2K제곱 플러스 8K 26 빼기 2니까 24가 돼서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2차 함수가 나오죠.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다 최소니까 K가 마이너스 4니까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분의 B죠?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K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2, 8 마이너스 16 플러스 24가 돼서 답은 16이 바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연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막 문자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잖아요? 잘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여기 연습 안 했다가 이제 털린 애들 많이 봤어요. 지명서 보다가. 계산 때문에 진짜 많이 털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무시하면 안 된다. 빠르고 정확함이 되게 중요하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민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할 가장 확률이 좀 있는 우리 수민이. 아니야? 근데 객관식은 조금 낫거든. 봐봐. 객관식은 딱 실수를 했잖아. 답이 없잖아. 그 답이 있으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실수해도 벌써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몇 번 간 거야? 갔지? 그 벌써 이게 쫓겨요. 진짜 앞장에서 막 계산하다가 실수해서 몇 번 이렇게 틀어지면 약간 멘탈이 약간 이렇게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계산에서 조금 안 털리도록 노력해주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강조는 계산에 털리지 말자. 계산을 잘 넘기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적분 함수가 같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적분되는 게 같을 때는 구간을 합칠 수가 있어요. 네, 요런 거는 어떻게 많이 나타냈냐면, 잘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약간 적적분이 어떤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있었잖아. 뭐였죠? 시그마.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뭐를 구하는 거죠? 정적분이? 넓이. 곡선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더하는 것부터 해.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대충 하나 그려요. 상상 속에서 그리는 거지. 이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리세요. 그냥 곡선의 그림을 그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다 칠해진 거야. 이게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8까지 하면 여기가 더해진 거야. 이 두 개를 하면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지금 느낌에. 거기서 이제 뭐를 뺐냐?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빼래? 2부터 어디까지 빼래? 여기 빠진 거야. 그럼 어디만 남겠냐? 이런 느낌으로 보라는 거지. 이 문제를 볼 때. 그림적으로.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왜냐면 적분이 당하는 함수가 더 똑같거든? 요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림으로 보자. 그림놀이? 그러니까 적분은 약간 그림과 테크닉. 약간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어차피 개념은 없어요. 개념은 없다. 너무 슬프나요? 개념이 제대로 안 배워서. 넓이 비스무리한 게 적분이다. 이게 개념인데. 뭐 증명도 아니에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완벽한 계산 문제죠. 여기까지 오면. 그죠? 부정적분에서 2하고 0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4 내려오니까 2분의 x의 4제곱 3 내려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요. 2하고 0을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2의 4는 16을 2로 나누니까 8 2 답은 2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당한다. 근데 뭐라 그러죠? 적분을 당한다. 피적분 함수. 우리가 이제 무슨 드라마를 많이 보죠?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소를 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피해자. 고소를 한 사람은 원고라고 하죠. 원고, 고소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피고인이라고 그러죠. 고소를 당했다. 그 피자가 당할 피자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라는 거는 적분을 당하는 여기 아래 있는 놈을 피적분 함수 불러요. 그 피자. 갑자기 이제 국어 느낌으로 왔는데, 그죠? 앞에 피가 붙으면 당한다. 약간 수동태 느낌인가요? 수동태 느낌? 아닌가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피적분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같을 때는 이 시그마에서 구간을 합칠 수 있다. 잘하면. 그러면 이제 상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889번을 하나 정도만 풀고 쉴까요? 두 개 다 풀면 너무 힘드니까. 889번을 조금 풀고 조금 쉬고 가벼운 마음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그러니까 fx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최고차항 1이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줬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 넌 누구? 난 어디? 이게 나와있죠, 이렇게. 요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를 분해해. 누구를 분해하라고? 얘를 분해할 수 있잖아, 이렇게. 거꾸로. 이번에 마이너스부터 0까지랑 뭐로 분해할 수 있는 거야? 0부터 2까지로 분해하라는 거지. 거꾸로. 합치지 말고. 그럼 봐봐. 뭐가 나오냐면, 잘 봐. 얘하고 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같은데. 그럼 얘만 남겠지. 얘가 뭐가 된다는 거는?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다. 마찬가지로 얘하고 또 얘가 같잖아.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또 뭐가 0이 되는 거냐면 0부터 2까지 fx가 0이다. 이 얘기. 수식적으로 보자면 끝났어요. 왜 끝났냐? 투기가 나왔으니까. B에서 투기 잡았어요. 수식적으로 보면 끝난 문제야. 왜냐면 이거를 분해시켰더니 이렇게 하면 0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0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의 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건데, 수식적으로 끝난 건데, 과연 그림적으로 이게 뭔 소리냐? 마이너스부터 0까지 했더니 0이네. 자, 이게 봐봐. 이제 우리가 정적분에서 알아야 될 게, 정적분이 넓이랑 거의 비슷한데 아래에 있으면 음수가 나오거든. 아래에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정적분이? 음수가 나와. 그럼 봐봐. 결론은 그래프 이런 거야. 이게 아래로 블록일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마이너스가 더 멀리 있었어야 되겠어요. 다시.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더해졌을 때 0이 된다. 그 소리예요. 이쪽의 넓이는 플러스가 나오고 위에 있으니까
이쪽의 넓이는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나.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 여기에 뭐가 된다고요? 0이라고. 여기 봐. 0부터 2까지 어떻게 됐어? 0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서 없어진다. 이런 그래프 모양이라는 거지. 수식적으로 보자면 뭐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죠? 야, 근데 내가 예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넓이가 정적분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고 했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는데 이게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여기서 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넓이, 이 정적분만큼 원래 함수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도함수를 생각하시면. 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넓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음수값이니까. 그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똑같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높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다. 넓이가 같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정적분에서 지금 도함수랑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랑 지금 뭐를 연결시키는 거냐면 도함수 연결시키는 건데 요 넓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원래 원래 이게 도함수에서 이제 원래 함수 같을 때 근데 이게 같이 보는 거야. 미분적분을 같이 보는 건데 이 넓이만큼 내려오는 거야. 음수값이니까. 근데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니까 같은 높이인 거야. 여기서 내려왔겠죠. 더 똑같은 만큼 이만큼 내려왔을 거라고. 근데 이게 다시 여기랑 넓이 같잖아. 2일 때는 똑같은 높이까지 어떻게 한다? 올라온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원래 원래 적분된 함수로 생각하자면, 이게 0이야. 이게 3차 함수일 거 아닙니까? 요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줍니다. 이때, 이 좌표가 뭐냐? 기억나냐, 혹시 이거? 이게 이제 가운데 값인데, 이때 비율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혹시 기억나냐? 우리? 요거? 이게 1대 루트 3이었어요. 이게 1대 루트 3이었습니다. 이게 1대 루트 3이었어요. 근일 때. 이게 이제 변곡점인데. 그런 문제인데. 이 비율 관계로 보자면 이게 1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 근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루트 3이잖아.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나와요. 루트 3 나누니까 여기 뭐가 나온다, 여기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적분하고 미분하고 같이 보는 건데, 요런 느낌들을 조금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 이게 이제 0일 거예요. 원점이에요. 딱 정확히 대칭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뻔한데, 이게 루트 3분의 2예요. 그래서 fx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fx라는 거는 요게 근이잖아. 유리화시키면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3분의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나와. x 플러스 3분의 2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제곱하면 4, 3, 10이니까 3분의 4가 되겠고요. f 몇 구하랬죠? 2죠? f 2 구하랬으니까 4 빼기 3분의 4이기 때문에 3분의 8입니다. 이건데, 자, 이걸 이제 알려줬는데, 아까처럼 그냥 테크닉으로 구해도 되는데, 테크닉으로 구해도 돼요. 그럼 이게 a가 0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요런 방식으로 비율 관계를 같이 설명해 줬는데 요거를 내가 조금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잠깐 쉬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보게 되면 문제가 되게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같이 볼 거냐면 미분한 거랑 적분한 거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있으면 얘가 이제 적분된 함수가 되겠죠? 이때 넓이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계속 많이 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미분에서도 저 짓을 많이 했잖아, 우리가. 비율관계 쓰면서. 그걸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적분이 되게 쉬워져. 근데 아마 이렇게 많이 안 보게 시키긴 할 건데, 이걸 우리가 조금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그죠? 다현이 이제 일어났어? 살아났어? 아직 더 죽어 있어야 돼? 응? 오늘 이렇게 피곤해 보입니까? 수행평가가 이렇게 괴롭혀? 오늘은 수행평가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목요일은 나랑 밤 새벽까지 열심히 했다가 치고 이제 수행평가 때문에. 그렇죠? 자, 뭐 하여튼간에 딴소리 그만하고 890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있다. 왜 연속이 계속 나오냐면요, 연속이 돼야지 적분이 가능해요. 맨날 연속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면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9부터 10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뭔 소리죠? 수민아? 좋은 소리인가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팁을 알려줄게요. 이게 그림 그리기 놀이를 좀 실현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잘 뭔지 모르거든요.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뭔진 모르겠지만 0인 거야. 나부터 0이 이제 들어가잖아. 0부터. 나는 0, 1, 2, 3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규칙을 찾는 거죠. 0이 들어가면 0부터 n에다 0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0부터 1까지 fx, x랑 같다. 이게 규칙을 찾는 거죠. 이게 0이니까, 0부터 1까지가 0이니까 결론은 0이에요. 그럼 얘가 0부터 1까지랑 0부터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1부터 3까지. 근데 이게 계산은 몇이야, 이게? 2분의 x제곱이니까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가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정적분 했을 때. 이게 넣어서 이제 규칙 찾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해요, 이런 문제. 근데 얘는 1을 집어넣어요. 얘네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4까지 fx dx가, 여기가 이제 1부터 2까지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x니까 이게 어차피 2분의 x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은 2하고 1에 들어가면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부터 4까지가 2분의 3이 되거든? 근데 1부터 3까지는 몇이었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부터 4까지는 몇이 된다는 거야, 결론은? 이게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 1부터 4까지 2분의 3이 되니까 이게 1이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규칙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9부터 10까지.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인 거죠. 봤죠? 이런 규칙 찾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값 몇이야. 이런 규칙 찾는 거예요. 아주 귀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규칙이 있긴 있어요. 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집어넣겠죠? 아직은 잘 안 보이죠? 수민아, 보이냐, 규칙? 보여? 2분의 10 커지는데요. 뭐 이 정도 규칙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부터 5까지 fx의 dx가 되겠고, 여기 2부터 3까지가 될 거 아닙니까? 몇이 되냐? 2분의 5잖아. 아니? 2부터 5까지가 뭐가 나온다? 2분의 5가 나와요. 그럼 다시 밑으로 한 단계 가서 이번엔 2부터 5까지가 잠깐 바뀌었는데 이게 2분의 5가 나와요. 되게 난감하거든요. 몰라요. 여기 뭔지 몰라요. 되게 난감하다니까요. 문제가 이게 되게 짜증나요. 규칙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집어넣으면 몇이야?
3부터 6까지의 fx dx가 몇이 나오냐면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부터 6까지가 2분의 7이니까 여기가 몇이 나오냐면 2분의 5가 나와요. 4분의 6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 아마 이게 한 개짜리니까 여기, 그 다음에 3개 같지. 왕가 6부터 7까지에서도 뭐 한 개짜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규칙을 이렇게.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잘. 되게 애매한데? 그 다음에 뭐 들어가겠냐,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4 맞냐? 3 다음에 4 맞죠? 4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면 4부터 7까지 fx dx는 얼마가 나오냐? 2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 6부터 7까지 몇이 나오냐면 이게 2가 나와요. 느낌이 좀 왔죠? 이게 0, 1, 2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더 갔잖아. 3 더 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9부터 몇까지 되겠어? 10까지. 이게 3이 나는 거죠. 이게 물어보는 답이에요. 이런 이제 규칙학교도 좀 어렵죠? 뭐 이런 문제들 사실 되게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고 이렇게 이제 규칙 찾으라는 문제인데 아주 그지 같아요. 예? 괜찮아요? 안 괜찮죠? 나도 안 괜찮아요. 이런 문제들이 학문제라고 나왔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규칙도 찾기 좀 어렵고 별로 좋은 문제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게 훨씬 나아요. 889번이면 훨씬 낫죠.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자, 두 번째. 이제 891번 넘어갑니다. 이제 계산이에요. 계속 계산. 우리 계산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 함수가 바뀌어요, 중간에. 짜자잔. fx가 2차 함수였다가 몇 차 함수로 바뀌냐면 1차 함수로 바뀝니다. 그럼 바뀔 때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해줘야 돼.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구간별로 함수가 바뀌었는데, 그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해줘야지. 수민아, 아니야? 사람 바뀌었는데 똑같이 가면 되냐, 안 되냐? 그렇지. 사랑이가 왔다가 수민이 바뀌었는데, 사랑인 것처럼 계속 가면 안 되죠. 수민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야죠, 여기서도. 지금 1을 기점으로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0부터 2까지 x의 fx dx라고 했을 때 이 fx가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누구를 쓰는 거야? f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0부터 1까지. 바꾸라는 거야. 구간별로 나눠서. 0부터 1까지는 x에다가 f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근데 1부터 2까지는 얘가 들어가겠죠. fx에. x-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1부터 2까지는 x랑 x- 곱한 거에 dx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k 값을 구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구간별로 함수가 바뀌었는데 적분할 때도 구간별로 바꿔가지고 해줘야 되지.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럼 뭐 지금 사람 바뀌었는데 똑같이 돼야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다현이가 왔을 때나 우리 수민이가 왔을 때나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치? 다른 거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가다 문제.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1부터 0까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3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2부터 1까지.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는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는 미리 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건 뭐 1 들어가 0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얘는 뭐 어차피 4분의 1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뭐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 3분의 1을 쓰시고요. 미리 빼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미리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미리 빼라는 거지. 이렇게. 이런 분수식이 아무튼. 오히려 이게 빠른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라는 거죠.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각각 하나씩
빼서 하라는 거지. 분수식 나올 때. 왜냐면은 한 번에 쭉 하게 되면 막 통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통분하는 게 더 낫거든. 뭐 해보세요, 몇 번.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얼마가 되겠냐? 3분의 7? 얘는 빼기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맞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통분해서 여기서 이제 대동단계 12로 갈까요? 그럼 얘는 마3 얘는 4 곱하니까 7, 4, 28 얘는 6 곱하니까 마이너스 18 12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 있나요? 없어요? 있죠? 12K라고 했으니까 12 곱하면 7이 나오는 거죠? 답은 7이다. 자, 뭐 이런 계산이 그러니까 해보니까 계산이 뭐 엄청 이쁘진 않죠? 그죠? 계산 좋아요? 싫죠? 저도 싫어요. 이때 이제 조금 힌트를 조금 주자면 자, 잘 봐. 여기서 이게 저런 정적분이 왜 배우게 됐냐면 잘 들으세요. 정적분을 배우게 된 이유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고 배운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직선이 나왔어. 야, 직선 꼭 정적분해야지 넓이 구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 문제가 몇 번이냐? 893번입니다. 자, 893번을 풀어주는데 89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정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걸 알려줄게요. 자, 지금 함수가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넓이랑 정적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으면 넓이의 플러스 값이 정적분인 거야. 밑에 있으면 넓이의 마이너스가 정적분 값인 거니까 그것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6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이게 쭉 가요. 기울기가 이때까지 갔고 3까지 가면 뭐 다 알겠지만 3까지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지금 3이기 때문에 마3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지금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할게.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여기부터 다 정적분해서 어디까지? 3까지 구하는 결론 이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정적분하게 되면 요 위에는 이 넓이의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더하면 돼요.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래는 이렇게 푼다 그러면 정석적으로 푼다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뭐가 되는 거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6인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어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곡선이 아니잖아. 그냥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내가 그냥 대놓고. 그러면 수민아, 자, 잘 봐. 여기 넓이 몇이냐? 6이 12죠? 여기 넓이 12예요. 여기 12예요. 여기 넓이 몇이냐? 여기 6이 12가 2분의 1하니까 6이죠. 여기까지 18인 거야. 정적분 값이. 여기 넓이 몇이냐? 2분의 1 빼면 됩니다.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2분의 3 뺀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적분은 넓이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 값인가 정적분은. 아래로 내려오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정적분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면 되니까 답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3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적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죠, 사실. 그러니까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요, 정적분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야.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넓이를 구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그래서 직선 나왔을 때는 정적분 할 필요 없다. 그냥 넓이 구해. 그게 훨씬 빨라. 계산하는 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몇 번을 풀어준 거다, 지금? 893번을 풀어준 거야.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894번도.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게 나오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조금 재밌어지는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뭔 소리냐면 절대값을 탈출시켜야 되죠.
절대값을 탈출시키면 앞에랑 똑같아져요.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게 구간 따라 바뀐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자, 우리 다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 알죠?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 절대값 쉬웠겠지만 요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과 1에서 분의 같겠고 절대값이 쉬우면 이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절대값이 음수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결론은 뭐냐?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는 그래프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였던 부분은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요 그래프인 거고. 여기 양쪽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프로 판단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0부터 3까지나 0부터 1까지는 얘를 나와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는 누구를 나와서 풀면 되는 거야?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0부터 1까지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정적분 값을. 1부터 3까지는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 우리가 다 넓이 노린 거야. 이때 따라란 나누죠?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x 플러스를 나눠보니 슬프지만. 자, 요거 넓이 구한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되니까 좀 바꿀게요. 이렇게 되죠? 요거를 바꿔버리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로 되겠고 밑에가 x 플러스로 있겠고 d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집니다. 1부터 3까지는 그냥 나온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나온 거니까 x 플러스 1로 약분되면서 얘만 남은 거죠.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dx하고 마찬가지로 1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의 뭐래요? dx를 구한 게 답이 됩니다. 복잡하진 않죠? 부정적분 해보면은 뭐 그림 그리지 많이 줍시다 그냥. 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요거는 플러스 2분의 1에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뺀 거 마이너스 4 빼기 1인 거. 2분의 8 마이너스 2니까 4 빼기 2니까 2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답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짜증나는 문제죠. 계산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야, 빨리빨리 막 대고 그러지가 않아. 잠깐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인공지능 쓸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물어보면 답해주네. 100점이죠, 그러면? 자, 어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898번 같은 문제 그래프 그린 거 혹시 배웠어요? 배운 적 있나요? 그래프 그린 거? 어떻게 그래요? 절대값이었을 때 3개나 더 있네. 다 나눠서 풀어야 돼? 이거 빠르게 구하는 거 가르쳐 줄 게 있나, 내가? 수면에 있었나?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배워봅시다. 뭐, 한번 나왔으니까. 자, 이거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 898번. 한번. 898번. 걱정하지 마세요. 11시 전에 칼같이 끝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에는.
자,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좀 좋은데, 이렇게 절대값이 많으면 사실 이거 다 탈출시키려 그러면 그에다가요 때려치고 싶거든요. 정석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게 몇 구간 나눠가지고 다 탈출시켜야 되죠? 구간? 3개. 총 4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나눠지고 0을 기점으로 나눠지고 1 기점 나눠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까지 가는 아주 판타스틱하게 4개 나눠졌다. 근데 그걸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러면요 그리다가 속 터져서요 죽어요. 시간 흘러가서.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원리를 이해하세요. 이게 절대값을 탈출하게 되면요 무조건 XY는 1차식이에요. 그 얘기는 이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는 얘기죠? 1차식이니까 직선인 거야. 그거를 원리 이용하는 거야.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특히 이 절대값 함수는 언제 이게 모양이 확 변하냐면 얘가 몇이 될 때? 각각 뭐가 될 때? 0이 될 때. 0이 될 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점을 찾으면 되냐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때부터 찾아.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점을 찍어요. 얘는 0이죠. 얘는 뭐 되죠? 마이너스 대입하면 2. 얘는 뭐 되죠? 마이너스 3인 거야. 점을 다 찍어요.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그럼 0, 그 다음에 0 찍으면 되지. 자, 0 찍으면 얘 1이죠. 얘도 1이죠. 얘는 0이죠. 그럼 0,2를 지나요. 그 다음에 어디 찍으면 되겠냐? 하나 남았는데, 수민아. 마이너스 1 찍고 0 찍었잖아. 그 다음 어디 찍으면 돼요? 1. 1 찍어요. 그럼 얘는 몇 대냐? 2가 되고 0이고 1이니까 1,3이죠. 여기를 그래프 그려요. 자, 점을 찍습니다. 저 0이 되는 좌표를 찍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찍어요. 그럼 0,2를 찍어요. 그 다음에 1,3을 찍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무조건 직선이야. 왜냐면 얘는 1차식이니까. 연결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냐? 여기 밖에 여기 왼쪽 마이너스 왼쪽이랑 이 왼쪽이 나와있죠. 근데 어차피 직선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찍어? 마이너스 1 하나 더 찍어. 좌표를 만들어서. 어차피 직선이니까 점이 몇 개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는 거야? 2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찍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찍으면 봐봐. 여기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들어가면 1이야.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몇이죠? 3이야. 마이너스 들어가면 2야. 그럼 마이너스 콤마 몇을 찍히는 거죠? 6. 마이너스 콤마 몇을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연결해. 그럼 이쪽 그래프 그려주는 거야.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냐? 뭔 소리인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 됐죠? 이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fx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몇이냐? 몇이죠? 여기 있잖아요. 최소값 몇이야? 2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몇이 되는 거야? 결론은? a는 2인 겁니다. 그래프 그리면 최소값이 그냥 나와요. 제일 밑에 있는 아래점이니까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냐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럼 결론 뭐야? 여기서 구하면 돼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면 돼요. 여기 6이었잖아, 아까 전에. 맞죠? 6이었잖아. 답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부터 구할게, 여기. 여기 2고 3이니까 위, 아래 더하면 5에다가 1 곱하면 5에다가 2로 나눠줘요. 2분의 5입니다. 사다리꼴 넓이.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2분의 1. 여기가 3하고 6이잖아. 더하면 9죠. 9에다가 1 곱하고 2분의 1가 2분의 9입니다. 더하면 2분의 14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5, 2분의 9니까 0부터 2까지 하나 됐잖아. 더하니까 몇이야? 2분의 14니까 답은 7인 거죠. 자, 이거 거의 계산 안 했어요. 그래프 그릴 때도 점 찍어서 그렸고, 그 다음에 넓이도 직선 모양이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넓이 구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점 몇 개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찍어야 되냐?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점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5제곱 된다고 절대값이 0이 되는 점 다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가는 것들 하나하나 더 찍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절대값 다 튀어나오게 해서 정석적으로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 하루 평균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요, 그래도 좀 나아요. 아, 저는 이것도 너무 짜증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낫지 않겠냐? 우리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더 복잡해요? 얘는 그래도 할만하죠? 네. 좀만 찍으면.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는요, 이렇게 탈출을 많이 시켜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점 찍기 놀이. 왜냐? 원리는 그거야. 이게 상수함수가 되든, 이게 1차 함수가 되든 다 무슨 모양이다? 모양이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점 2개만 있어도 직선 모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정석적으로 가려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런 편법적인 것들을 좀 이용하면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뭐 그걸 좀 설명해 준 거예요. 나중에 뭐 혹시 나오면 이걸 통해서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899번 왜 상문제일까? 너는 왜 상이냐? 규칙이 있는 것이냐? 자, 난 뭐 이런 문제를 볼 때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봐요. 이게 x-n이잖아. 근데 봐봐. 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n을 그리면 이게 1차식이잖아.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언제 만나냐면 n일 때 이렇게 만나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적으로 한번 판단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씌우면 이 밑에 있는 게 어떻게 하죠? 위로? 올라가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때 얘 값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가 n, 0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n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2n이 있겠지. 정확하게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를 더한 게 이 값이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수식놀이만 할 경우에는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로 보면 되게 쉬운 경우가 있어. 그럼 봐봐. 0일 때 이게 값이 뭐 나오냐? 여기다가 뭐 나와? 여기 내방 나오잖아. 몇 나와? n 나오잖아. 그럼 이거 넓이 그냥 구할 수 있지 않아요? n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n. 그럼 2분의 n제곱이라고. 근데 여기도 2분의 n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라고. 그러니까 fn이 n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수식으로만 구해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알면은 이게 직선 모양이잖아? 넓이 그냥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직선일 때는 오히려 수식 놀이 하는 것보다 그래프 놀이 하는 게 더 간단할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그래프 왜 그랬어요? 에이, 야, 1차식이잖아.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1차식 나오면 그래프 놀이 훨씬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기다려. 아, 너무 어려워요? 뭐 그림만 하죠, 이 정도는? 절대값 그리는 거? 뭐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게 끝이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놀이를 많이 하세요. 항상. 그래서 선생님 풀이 방법은 보면 해설지랑 좀 다를 수 있죠. 해설지는 내가 안 구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F1부터 F11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11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시그마 제곱 아니야? 공식 기억해요? 밑에 10을 나눴죠? 지민아 공식 기억하냐? K제곱 공식 기억해? 6분의 n의 n 플러스 2, 2n 플러스 1 그거 기억해요? 다 잊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우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수원에서 수열에서 끝에서 배웠었던 그 공식 몰라도 뭐 아니 뭐 11 정도 선생님 뭐 더 하면 되죠 뭐 몰라도 더 하면 되지 뭐 11까지 갈 수 있잖아 그치?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가 분자가 6분의 11, 12, 11 곱하기 22, 23이고 11로 나눴잖아. 이렇게 약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이제 2 남죠. 2 곱하기 23이니까 다 뭐가 된다? 46이다. 공식 모르면 뭐 손발이 좀 고생하면 돼요. 그죠? 자, 뭐 이런 게 이제 상문제였다. 이런 거 n제곱 시그마 좀 써줬다. 기억도 안 나는데 시그마가 좀 나왔다. 뭐 그런 문제죠.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다 시그마랑 잘 엮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뭐, 아니, 선생님께서 막 누적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굳이 누적 안 내도 애들 잘 못하는데, 굳이 누적까지. 뭐, 수능과 모의고사는 좀 그러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n제곱까지 봐줘라. 그 이유는. 자, 근데 우함수, 기함수. 이게 좀 재밌죠? 우함수, 기함수 설명하다 끝냅시다. 우함수. 너무 옛날 용어죠. 우함수. 우함수 너무 옛날 용어예요. 요즘은 뭐라고 부르죠? 우함수를? Y축. Y축 대칭함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함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Y축 대칭함수는 다항함수 중에서 차수가 짝수 차이 함수. 짝수 차이 함수. Y축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따라란, 따라란. 이거죠, 이제. 자, Y축 대칭 함수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Y축 대칭 함수에?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몰라요? 이 차 함수인지 몰라요? 알아, 몰라요. Y축 대칭 함수. 대표적인 2차 함수 아닙니까? 아니? 이때 Y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봐봐. x를 집어넣었을 값이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가 y 값이 똑같이 나온다, 안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죠. f의 마이너스 x랑 f의 x가 같으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Y축 대칭 함수다. 내가 fx 이렇게 썼어. 자, 봐. 내가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그래, 나 그래프 안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써서 막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썼는데 얘가 Y축 대칭 함수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겠죠. 근데 4제곱하면 부호가 그냥 플러스 바뀌잖아.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 x 들어갔지만 제곱하면 플러스 바뀌잖아. 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원래 함수랑 얘랑 똑같아. 그러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Y축 대칭 함수인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원래 있는 앞에 x랑 x 지워졌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면 이거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당연히 그래프를 봤을 때도 찍혀 오케이 Y축 대칭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수식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쉬워. x 자리에 뭐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집어넣는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가르칠 때 애들이 봐봐. 이게 Y축 대칭 함수랑 원점 대칭 함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이게 원점 대칭이 아니었어. 그럼 얘가 Y축 대칭 함수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이 Y축 대칭 함수거나 원점 대칭 함수인 거니까 원점 대칭 함수가 아니라고 Y축 대칭 함수인 게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분법이 아니야. 이거 아니면 저게 아닌 상황인가. 그래서 가끔 애들이 아니 원점 대칭 함수 아니니까 이거 Y축 대칭 함수야. 그래서 풀고 장례리 전사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또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둘 중에 둘 다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둘 다 아닌 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다항 함수는 자 그러면 원점 대칭 해봐봐. 이렇게 Y축 대칭 함수가 됐어. 누가 보더라도 짝수차항들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사라져요. 왜냐면 짝수 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보통 짝수차 함수들을 우리가 무슨 함수라 부른다? 우함수라 불러요. 영어로는 이분 펑션. 이분이 영어로 짝수예요. 그러니까 짝수차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런 거 알겠죠? 뭐 X제곱, X4제곱, X6제곱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걔네들은 만약에 문제가 나와. 무함수, 기함수 따지는 거는 똑같은데 이 적분 구간이 부호만 반대해야 돼. 이런 거는 우함수, 기함수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래. 그럼 누가 보더라도 여기랑 여기랑 값이 같을 거 아닙니까? Y축 대칭 함수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면 2배 하면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 하고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봐봐. 너무 힌트가 명확히 해야 돼. 적분 구간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만 해도 쓸 수가 없어. 봐봐. 내가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는 2까지였어. 야, 이거 쓸 수가 없어. 이러면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y축 대칭 함수인지 아니면 이게 우함수인지를 따지는 거는요 뻔해요. 이 적분 구간이요 대놓고요 부호가 반대여야 돼. 이럴 때만 따지는 거야. 안 그러면 따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지는 게 특별한 상황이 있긴 하거든. 특별한 상황인데 이게 그냥 적분 구간만 봐도 따지겠네. 뭐 어떻게 저번에 이렇게 나왔어. 안 따져. 이거예요 그냥. 사실 뭐 뻔한 거예요 이게. 개념은 이제 원점 대칭만 하고 끝낼게요. 자, 원점 대칭은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함수함수. 그래프 모양이 밑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삼중근에 갔죠? 아주 이쁘게. ynet 제곱 같은 거.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이죠. x 넣었을 때랑 x 넣었을 때 값이랑 뭐 3 넣었어. 이 값이랑 마3 집어넣을 때 값이 부호가 반대입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반대니까 원점 대칭 함수는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둘의 원래 fx랑 f-x랑 부호가 반대면 였다가 넣을 수도 있고 였다 넣을 수도 있어요. 였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였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식이 주어지면 다 무슨 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 이게.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소리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원점 대칭. 그럼 봐봐. 같은 구간을 주면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있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잖아. 더 몇가 되죠? 0. 그러니까 기함수는 다 사라져 버려요. 기함수는 이렇게 구간이 서로 대칭되게 주어질 때는 기함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0이야. 그거 얘기하는 게 몇 번이다? 그게 바로 900번이야. 우함수와 기함수의 접촉부는 일단은 짝수차 함수는 다음 짝수차 함수는 다 우함수고 홀수차 함수는 다 뭐다? 기함수예요. 그래서 기함수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함수들은 0부터 해서 2배 하면 된다. 0부터 해서 2배 하면 된다. 그 개념을 준 게 900번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특수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거야. 특수한 상황에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분 구간을 아주 이쁘게 줘야 돼요. 적분 구간을 이쁘게 주지 않으면 쓰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럼 이제 900번만 풀고 끝낼 건데 900번은 아주 이쁘게 줬죠. 적분 구간을. 어떻게 줬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얼마나 이쁘게 줬습니까? 딱 대칭으로.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누구는 갖다 버려라. 여기서 누구는 갖다 버려라. 얘는 갖다 버려라. 기함수는 어차피 적분해봤자 0이다. 그래서 얘만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되니까 0부터 a까지로 바꾼 다음에 2배 때려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개념입니다. 요게 27분의 2다. 이 약분되면 1이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x세제곱인 거고 a 집어넣으니까 a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a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온 거죠. 60배 때리면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요 그냥 대놓고 그냥 힌트가 어디 있냐면 적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적분 구간에 문자가 있냐, 적분 구간에 숫자만 있냐, 적분 구간이 대칭적으로 좋냐. 그거에 따라서 써야 될 개념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신나게.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이 돼서 요거까지만 이제 끝낼 건데 그럼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랑 기함수 곱해. 원점 대칭하고 원점 대칭 곱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뭐 x고 x제곱이야. 곱하면 짝수 바뀌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가지고 좀 장난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903번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곱했을 때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예요. 왜냐면 이게 홀수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봐봐. 여기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조금 바꾼 게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끝낼게요 오늘. 이게 무슨 함수냐면 절대값 씌웠잖아. 0을 기점으로 얘는 우함수가 됐어요. 원래 기함수였는데 뭐로 바뀌었다? 우함수.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면 얘는 기함수지. 곱하면 뭐 나오고 있어? 기함수지. 없애. 어차피 0이야. 이게 약간 바꾸는 거야, 절대값. 이게 우함수고 얘도 뭐야? 기함수지. 없애. 어차피 곱하면 기함수야. 그럼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았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앞으로 뺐지? 봐봐. 여기서 0부터 2까지 해요. 여기 2거 아니야, 어차피. 너희비가 몇이 나오는 거야? 2죠. 2배 하는 게 몇이죠? 4죠. 마이너스 뜬 거 뭐죠? 4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허무하겠지만.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 곱했을 때도 바뀌어지는데 어차피 이게 홀수차, 짝수차이니까 곱할 때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기함수를 우함수로 바꿀 수도 있다. 속지 말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